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임스 국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아들이에요. 제임스 6세인데 어머니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스코틀랜드에서 살았고 개인교사인 조지 부캐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개인교사는요, 이 국왕에게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 어린 국왕에게요, 통치자가 왕좌에 앉는 그 권리는요, 백성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국왕은 당연히 백성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대로 실천을 했을까요? 제임스는요, 나이가 들면서 개인교사의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국왕은 신성한 권리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뜻은 곧 시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군주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책에다가 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국왕은 모든 영토를 지배하는 대군주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다. 그들 모두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제임스는요, 스코틀랜드에서 그 신성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꾸자꾸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왕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이 바로 이 제임스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임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영국의 국왕이 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자 영국의 제임스 1세,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에 오르기 위해서 대관식을 치르던 날이었는데요. 500명의 지도자급 런던 시민들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와서 제임스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에 눈이 어질어질했대요. 스코틀랜드의 궁정은 무척 초라했나 봐요. 그런데 너무 화려한 그 대관식이 준비되고 있었던 그 시기에 흑사병이 그 유럽 전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런던 사람들 그 질병에 전염될까봐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대관식, 성대한 축하 행사를 모두 취소했어요. 모두 취소하고 아내 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걸어 들어가서요, 아주 조용한 대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초라한 대관식은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에 제임스는 가톨릭 신자, 그다음 프로테스탄트 신자, 그리고 의회 모두와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네,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자꾸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인 앵글리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만 자꾸 주장을 하고, 이 앵글리칸들에서 더 진보된 퓨리턴이라고 하는 집단이 생겨났어요. 퓨리턴은 뭐냐면 가톨릭의 영향에서 좀 더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 프로테스탄트들 중에서도 더 진보적인, 더 깨끗해져야 되는, 그들의 영향에서 더 벗어나야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든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임스는 어떻게 했느냐, 청교도들의 예배를 불법 집회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하고도 등을 돌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요,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분노를 샀어요.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분노를 산 거죠. 일요일마다 앵글리칸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모든 성직자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버츠 게이츠비, 가이 포크스, 2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2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었는데요. 이 가톨릭 신자들은요, 제임스와 의회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음모를 꾸며서 의회,
바로 옆에다가 집을 샀어요. 그 집 지하실에다가 이제 땅굴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의회까지 연결되는 그 땅굴에다가 화약을 넣고 폭발시키려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을 하던 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예정한 그날이 왔어요. 예정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포크스가요, 지하실에서 성냥갑으로 손에다가 불을 켜고 있는 그 사실을 들킨 거예요.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실토한 포크스는요, 죽어버린 거야. 죽음을 당한 거죠. 지금도 영국의 어린아이들은요, 포크스가 체포되었던 그날에 폭죽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네. 화약 모의가 발각이 된 후에요, 제임스는 영국에서 가톨릭의 예배를 금지하는 법률들을 많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회까지도 제임스의 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임스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고자 했어요. 그렇지만은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제임스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누구든 국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불화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길이 남을 만한 업적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톨릭교도, 그다음에 앵글리칸도, 청교도들 모두 똑같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4명의 학자들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번역 작업,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바로 킹 제임스 판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제임스를 바이블 킹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금을 바리바리 캐와서 자신의 왕인 펠리페 2세에게 바쳤잖아요. 제임스가 그 사실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척 셈이 났겠죠. 그래서 제임스도 한 무리의 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아메리카로 가서 금을 캐와라.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허락한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요, 세 척의 배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음식과 연장, 그 다음에 지원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벽돌공, 대장장이, 돛을 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금 세공사들, 이런 사람들을 가득 채운 그 세 척의 배가 출항을 했어요. 희망을 안고 출항을 했는데요, 강풍, 배멀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바람에 떠밀려 다니다가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밀려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갑판 아래에 있는 작은 선실에 오종종하게 틀어박힌 채 차례로 병이 들어갔고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것 같은 쌀벌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저 멀리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세척의 배는 상륙을 했어요. 날씨는 포근하죠. 원주민들은 친절하죠. 거기다가요, 오두막집을 몇 채 지어놓고 제임스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집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금을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녔어요. 제임스타운의 지도자 중에는요,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금을 파내기만 하고 금을 씻고 금을 정제하고 금을 실어 나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곧 식량이 떨어지겠고 지금은 친절한 인디언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겠기에 무척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제임스타운 근처에 살던 인디언들도요, 이 영국인 개척자들이 언제 자신의 영토를 갉아먹을지, 침입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식민지 개척자들은요, 한 무리의 인디언 전사들을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렸잖아요. 식민지 개척자들이 겁에 질려서 이제 스미스 지도자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굵은 통나무로 마을을 에워싸고 울타리를 만들고 땅을 개간해서 곡식을 심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식민지 개척자들의 절반가량이 죽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겨울이 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추워서 오두막집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고, 너무 추워서 몸은 얼어붙었고, 굶주림 때문에 온몸에 뼈바디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넓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인디언들이 집을 촘촘하게 짓고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아낙네들도 있고, 그 마을 한가운데 유난히 큰 집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는 그 인디안 부족의 추장의 집이었어요. 이름은 포하탄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거예요. 포하탄은요, 그 집안의 두꺼운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어요. 너구리 가죽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진주로 만든 염주를 치렁치렁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요, 전사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어요. 온몸에 진흙 칠갑을 한 영국인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대요. 그러니까 그 영국 식민지 개척자의 지도자를 쳐다보기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겠죠. 포하탄이 당신들 왜 여기 왔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스미스 지도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스페인 놈들하고 싸우다 쫓겨서 여기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포하탄이요, 그러면 해변에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들어온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미스는 재빨리 잔꾀를 생각해 놓은 거죠. 아, 추장님, 우리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이 늘 싸우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이렇게 잔꾀를 내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포하탄 추장은요, 그게 진짜라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소. 그래서 둘은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제임스타운의 또 다른 지도자인 존 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롤프는요, 포하탄의 딸 포카혼타스와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포카혼타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도 있습니다. 네, 제임스타운 사람들과 포하탄 부족은요,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임스타운의 식민지는요, 날로 번창해갔고 드디어 영국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